일단 오늘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 텐데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으면은 포텐셜이 대충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하면 포텐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에너지가 이제 양자화되어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등간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제 분자 포텐셜은 이런 포텐셜이 아니에요. 이런 포텐셜이 아니고 한쪽이 이렇게 열려 있는 포텐셜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어떤 간격으로 나타나냐면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보여요. 이렇게. 처음에는 크지만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저희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그림이죠. 그럼 이 위쪽에는 계속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있다. 이 포텐셜 우리가 보통 어떤 포텐셜로 표현하냐면은 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포텐셜로 이제 표현을 해요. 포텐셜의 모양은 이렇게. 한쪽에 열려있는 포텐셜은 주로 어떤 포텐셜을 쓰냐면은 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포텐셜을 쓰는데 D가 뭐에 해당하냐면은 결합 에너지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파라미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여기 포텐셜이 얼마나 급하게 꺾어지느냐 공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텐셜을 집어넣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지금 그림에도 나타났다시피 이 에너지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를 측정하냐면은 이 결합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요. 어떻게 결합 에너지 측정할 거냐면은 결합 에너지는 이 밑바닥에서 위까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해. 그다음에 얘를 측정을 해. 계속 똑같은 놈을 측정을 해. 이것들을 계속 더해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합 에너지를 측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스펙트럼을 찍어요. 스펙트럼 어떻게 찍냐면은 처음에 요 트랜지션을 찍어. 그럼 픽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지션을 찍어.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요 간격보다 요 간격은 조금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아래쪽에다 찍혀. 그래서 세 번째 트랜지션은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찍어.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게 되면 점점 픽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 가면은 요걸 연결해 주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방금 말했지만 결합 에너지는 이것들을 전부 더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더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 이거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이 뭐에 해당하냐면 이제 결합 에너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플러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 이름을 따서 버지 스토너 플러스라고 불러요. 이게 결합 에너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할 분자가 뭐냐면은 포름 알데하이드예요. 자, 포름 알데하이드에 M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M호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카본에 어떤 원소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p2 원소 오비탈을 사용해서 여기 시그마계를 만들고 여기 시그마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산소에는 두 개의 비공유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에는 2s 오비탈이 있을 것이고 2p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공유 연결성은 2s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오비탈 연결성은 2p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건데 2p 오비탈이 세 개가 있죠. 이쪽 방향에 2p 오비탈이 있고 이쪽 방향에 2p 오비탈이 있고 칠판의 수직인 방향에 2p 오비탈이 있는데 여기 비공유 연결성이 있는 2p 오비탈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쪽 방향의 2p 오비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방향의 2p 오비탈은 요 카본하고 무슨 결합을 할 거냐면 시그마 결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칠판의 수직인 오비탈은 카본에 있는 p 오비탈하고 파이 오비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 오비탈을 넘버 네 오비탈이라고 부르고요.
p 오비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시그마 오비탈이 있고 파이 오비탈이 있죠. 파이 오비탈이 있고 파이 안타스텝이 있고 시그마 오비탈이 있고 시그마 스타 오비탈. 이것이 바로 CO 포름알데하이드의 이제 MO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순서대로 채우면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은 넘버링까지 채우게 되거든요. 여기 넘버링 오비탈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방향의 p 오비탈이냐면은 이 방향의 p 오비탈이에요. 파이 오비탈은 여기 p 오비탈 카본에 p 오비탈이 3개가 있잖아. 근데 혼속에는 sp2 p 오비탈 2개만 사용한다 그랬잖아. p 오비탈이 7, 8의 수식으로 p 오비탈 하나가 남아 있어. 그 다음에 그 p 오비탈하고 옥션에도 7, 8의 수식인 p 오비탈이 2개가 있거든요. 그 2개가 오버랩을 해서 파이와 파이스타를 만들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해서 시그마 스타를 만든다. 그래서 전자는 넘버링 오비탈까지 채워진다. 용어 정리를 할 텐데요. 넘버링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호모라고 불러. 호모는 뭐의 약자냐면은 MO는 몰리큘러 오비탈의 약자예요. 몰리큘러 오비탈. HO는 highest occupied. 이거는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몰리큘러 오비탈을 호모라고 불러요. 이 오비탈들이, 이 전자들이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오비탈들이잖아요. 이거 오큐파이드 오비탈이거든요. 이것들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 그걸 호모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비탈, 파이스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루모라고 불러요. 루모는 뭐의 약자냐면 MO는 마찬가지로 몰리큘러 오비탈이고, 루모는 로스트 unoccupied. 말하면 채워져 있지 않은 오비탈. 이것들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 오비탈이죠. 채워져 있지 않은 오비탈 중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을 우리가 요걸 이제 루머라고 부른다. 자, 광화학이나 분광학에서는 호모하고 루머가 상당히 중요해요. 화학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빛을 쏴주게 되면은 호모에 있던 놈이 루머로 올라가면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모 루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화학 반응에서도 중요해요. 화학 반응에서는 전자를 보통 리액턴트끼리 전자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전자 주는 입장에서는 이 전자들 중에 어느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주기 쉽냐면 가장 준위가 높은 호모에 있는 전자가 주기를 쉽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쪽에서는 전자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채워 넣을 때는 여기도 채워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 전자가 채워지기가 가장 쉽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루모 쪽에 있는 전자가 채워주기가 쉽다는 거지. 두 리액턴트가 서로 반응을 할 때는 전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는 쪽은 호모에서 전자가 나가고 받는 쪽은 그 전자를 받아서 어디다 채우냐면은 루모에다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호모하고 루모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UV 비접을 쏴준다. 그럼 보통 호모에서 루모로 이제 전이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책에는 이거보다 좀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책에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가 나오는데요. 이건 다원자 분자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서 상당히 좀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제외를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전자가 채워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전자가 방금 얘기했듯이 올라가서 루모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컨피규레이션이 바뀌면서 또 다른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포텐셜 커브가 그냥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지만 이게 겹쳐질 때가 있어.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다. 요 이렇게 크로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때 스펙트럼이 좀 많이 달라져.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기 이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죠. 여기서 빛을 쏴주게 되면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로도 올라갈 수 있고 여기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스펙트럼은 어떤 모양을 보일 거냐가 지금 프린트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놈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모양이 많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은요. 자,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야,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바로 위쪽에 있어. 바로 위쪽에 있는 경우는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바이브레이션할 레벨이 있어요. 여기도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있죠. 여기도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할 레벨이 있는데 볼츠만 로에 의하면은 어느 바이브레이션할 레벨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냐면 여기에 있을 확률이 가장 커. 각각의 레벨에 채워져 있을 확률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볼츠만 식으로 구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가 딱 집어넣어주고 에너지를 주어주게 되면은 각 레벨에 채워져 있을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채워져 있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이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펙트럼을 해석되고 대부분의 분자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UV 비적을 쏴줘. 그럼 여기서 여기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로도 이렇게 계속 다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 입장에서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바로 위쪽에 있을 때는 여기 이 네 개 트랜지션 중에 가장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큰 놈은 여기 제로 레벨에서 여기 제로 레벨로 가는 것이 가장 인텐서티가 크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큰 픽 하나가 딴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갈수록 스펙트럼 인텐서티가 쭉 떨어진다. 스펙트럼이 이런 모양을 보인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시프트 됐다. 왼쪽으로. 그럼 요 놈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고 각각의 바이브레이션을 레벨로 갈 수 있는데 이때는 어느 레벨로의 텐션이 가장 강하냐면 여기서 중앙에서 시작을 해서 수직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왼쪽 벽이랑 오른쪽 벽이랑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바이브레이션 레벨로의 텐션이 가장 강하다. 스펙트로 보면 요 텐션 여기서 여기로 가는 텐션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올라가는 텐션은 인텐시티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 모양 스펙트럼을 보인다라는 거죠. 요 포텐셜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도 있겠죠. 얘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할 레벨이 있는데 가장 이피시한 트랜지션은 가운데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 이번에는 왼쪽 벽이랑 만나게 되겠죠. 그 트랜지션이 가장 큰 트랜지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갈 때는 인텐시티가 줄어들어서 종 모양의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스펙트럼이랑 똑같아요. 새로운 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비슷한 상황인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요. 여기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디소시에이션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죠. 자,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을 그리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등 간격이 아니고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근처 점선 근처에 가게 되면 연속이에요. 연속 레벨이에요. 거의. 여기가 간격이 거의 붙어 있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나 여기나 이런 데로 갈 때는 파이나이트한 스펙트럼 픽이 보여. 그래서 여기로 갈 때는 스펙트럼 픽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부분으로 갈수록 간격이 어떻게 되지?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연속에 가까워지게 돼. 그래서 어느 선이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연속 스펙트럼이 보인다는 거죠. 요 왼쪽에서는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어요. 양자화된.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서 이제는 거의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기는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가 분자가 요 아래에 있을 때는 분자가 묶여 있죠, 그죠?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포텐셜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런 모양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어떻게 되냐? 바이브레이션 하지 않죠, 사실.
얘가 그냥 쭉 연속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그 무한히 그냥 연속이 된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계속 연속이야. 전체가.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은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더라. 그래서 지금 방금 봤지만 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포텐셜 레벨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럼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D 페이지에 바이브레이션의 프리디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도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겹쳐서 또 다른 일렉트론 스테이트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 요 놈하고 요 놈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스펙트럼이 보이느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겹치는 부분 아래쪽으로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는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션한 레벨이 있어.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렇게 선이 보여요. 자, 근데 요 겹쳐져 있는 부분을 지나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션한 레벨이 있어. 근데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은 연속이야. 이쪽은 연속이야. 이쪽은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션한 레벨이 있어. 여기. 근데 여기를 지나서 그 위쪽도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션한 레벨이 있어. 근데 겹쳐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포텐셜 커브하고 이 포텐셜 커브가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앞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이 포텐셜에서는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어떻다고 해요?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속이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이 레벨로. 이 레벨에서 옆으로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예, 크로싱이 있잖아요. 이 포텐셜하고 이 포텐셜이 만나기 때문에 이 포텐셜 커브에서 이 포텐셜 커브로 건너뛰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너뛴 포텐셜에서는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죠? 이게 연속이 된다. 그래서 이 파이는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이게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연속. 그다음은 넘어가서 여기는 왜 연속일까요? 여기 바이브레이션이 디소시에이션 된 그 위쪽은 어떻게 되죠? 위쪽도 다시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다가 연속이었다가 다시 또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연속 스펙트럼은 왜 생기느냐? 두 개의 포텐셜 커브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린트문의 바이브레이션al 프리디소시에이션이라고.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왜 깨어지냐면은 분자가 여기서 여기로 올려주는데 원래는 깨어지지 않아. 이게 없었으면, 여기 없었으면 얘는 이 포텐셜 안에서 깨어지지 않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서 커브를 갈아탄다고 그랬어요. 옆으로 갈아타면 이 포텐셜은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게 돼버리기 때문에 분자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깨진다는 의미에서 프리디소시에이션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없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만큼 에너지를 줘야 분자가 깨어져. 여기서 이만큼 에너지를 줘야 얘가 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자가 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런 커브가 겹쳐져 있어. 그러면 얼마만큼 에너지만 주면 되냐면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만 주더라도 내가 옆으로 건너뛰어 가지고서 이게 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이브레이션al 프리디소시에이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분자가 깨어지는 거 말고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분자가 여기 있었거든요. 내가 이 분자를 깨트리고 싶어. 그러면 최소 얼마큼 에너지를 줘야 될까요? 여기서 요거보다 에너지를 더 줘야,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를 줘야 얘가 이렇게 깨어지게 될 거야. 요게 디소시에이션 리밋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에너지를 주게 되면 분자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요거보다 작은 에너지를 줬어도 분자가 깨어지는 경우가 생겨.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줬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바이브레이션의 레벨을 타고 여기서 여기로 간다, 이쪽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예요. 그래서 분자가 안 깨어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내가 여기서 이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깨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이거보다 낮은 에너지를 줬다 그러면 여기 있던 분자가 바이브레이션 레벨을 타고 끝까지 여기까지 내려와. 그래서 아래로 다시 떨어져 가지고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게 되거든. 분자가 안 깨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만큼밖에 에너지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자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밖에 에너지를 주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여기 있던 놈이 여기 타고 내려오고 여기 타고 내려서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옆으로 가버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요것만 바이브레이션을 레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얘도 바이브레이션을 레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레벨이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 바이브레이션 레벨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쭉 가서 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이브레이션 리밋이거든. 요게. 그러니까 요거보다 에너지가 조금만 높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던 놈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아래까지 타고 내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바로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옆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높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냥 쭉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얘도 프리디소시에이션이고. 이것이 이제 광학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로테이션 스펙트럼을 해석을 할 텐데, 다음 시간부터 뭘 할 거냐면은 아마 일반학 1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라만 스펙트럼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제가 기억을 되살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HCl의 뭐 라만 스펙트럼을 찍는다 그러면은 크게 레일라의 픽이 하나가 나오고 여러 개의 픽이 나온다 그러죠. 근데 그 픽과 픽 사이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4B라고 그랬어요. 근데 O2 같은 분자의 라만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레일라 스캐터링이 나오는데 픽이 하나가 없어져. 왜 없어지는지가 간단해요. 그래서 픽이 이렇게 돼요. 저 픽과 픽 사이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 4B가 아니고 8B가 돼요. 얘 같은 경우 픽이 하나가 사라지게 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왜 O2에서는 픽이 하나가 사라지느냐, 그래서 픽과 픽 사이 간격이 4B가 아니고 8B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것이 매우 어려워요. 거의 우리가 일반학 1을 배웠을 때 공부했던 양자학 지식을 총동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맨 마지막에 뺀 다음 시간은 이제 요거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남은 시간에는 로테이셔널 스펙트럼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HCl 분자의 로테이셔널 스펙트럼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해요. 스펙트럼이 대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제 모양을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간격은 얼마에 해당한다고 그랬냐면은 2B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야. 첫 번째는 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모양이 달라지거든. 온도가 1500K 때 스펙트럼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분자인데 T가 5000K 때 스펙트럼을 찍어요. 그럼 스펙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픽 포지션은 알죠, 그죠? 픽 포지션은 수업 시간에서 알기 때문에 오늘 주로 계산할 것은 픽의 인텐서티에 관한 거예요. 인텐서티. 자, 기억을 되살리면은 인텐서티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디제너레이션 팩터 그래가지고서 2j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터는 뭐냐면은 볼츠만 팩터라고 그랬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KDT 이렇게 되잖아요. P게이트 서티는 이 높이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얘하고 얘의 곱으로 표현해 준다. 그래서 이걸 그리려고 해요. 근데 로테이션 에너지 2는 어떻게 되는 거죠? 로테이션 에너지는 B의 J의 J 플러스 1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서 이 높이를 그려가지고 그래요. 온도가 그래서 온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T가 바뀌어지고 T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양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보면 내가 HC의 로테이션 스펙트럼을 해가지고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파일하고 엑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에 설명, 엑셀 파일을 채워넣는 설명 방법이 있어. 그걸 보고서 엑셀을 채워넣어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주면 돼. 그래서 대충 얼개를 생각하자면은 엑셀 파일에 보면 여기가 J라는 컬럼이 있고요. J라는 컬럼이 있고 2J 플러스 1이라는 컬럼이 있고 BJJ 플러스 1이라는 컬럼이 있고 익스포넨셜 빼기 B 이런 컬럼들이 있어. 내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J는 뭐 0부터 시작해서 0.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는 2J 플러스니까 이거 1, 3, 5, 7, 9 이렇게 쭉쭉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J 값하고 계산한 B 값을 이용해서 여기 값을 이제 다 곱해서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가지고서 익스포넨셜 볼츠만 팩터를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브를 다 채워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고서 거기 나온 설명대로 엑셀 파일에다 채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온도가 1500K일 때, 두 번째는 온도가 5000K일 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질문하세요.